아, 네. 선생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학기 말이라 정신 없으실 텐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 올해 구글의 그 방탈출 게임 저도 썼었는데 많이 쓰셨죠. 그 원작자이시기도 하고 거의 삼고초려로 제가 특강을 부탁드렸던 우리 강사님이셔서 오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실습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광주고 김정식 수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뭐, 거창한 거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화려한 수업보다는 그냥 본질에 충실한 수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온라인 수업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면 정말 좋죠. 근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투자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효과는 요만큼밖에 얻을 수 없다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문제에 부딪히더라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뭐 공개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한두 번은 멋있게 우리가 공개 수업에서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매 수업 시간에 지속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구하는 수업이기도 한데 매 시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매 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개시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3시 2분인데 지금도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건 지금 시작하면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제가 채팅창에 지금 붙여넣기 해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 붙여넣기 됐죠? 들어가셔서 한번 그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인공지능과 한번 겨뤄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직접 할게요. 제가 여기서 직접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꽤 학생들하고 해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요거예요. 선생님들이 1부터 90 중에 10부터 99 사이 중에 두 자리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하면은요,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생각한 숫자의 그림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 텔레파시를 써서 제가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생각하셨다고 우기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선생님들로 하여금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처음에 해보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이제 믿어지시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은 지금 10부터 99까지의 숫자 중에요. 아무거나 두 자리 숫자를 하나 생각해 주세요. 분명히 각자 개인이 생각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한 숫자의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5를 생각했다면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하면 2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해가지고요. 원래 생각한 숫자. 그러니까 25를 생각했다면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해서 원래 생각했던 25에서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한 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값을. 자, 한번 해보십시오. 두 자리 숫자 아무거나 생각하시고요.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하시고요. 원래 숫자에서 앞자리와 뒷자리를 빼서 계산 결과 나온 숫자를 하나 생각하시고 계산 결과 나온 값을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서 내가 계산 결과 2가 나왔다. 마지막 값이. 그러면 그 숫자 옆에 있는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숫자 옆에 있는 그림. 내가 마지막 계산값이 5가 나왔다. 그럼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되겠죠?
숫자 옆에 있는 그림이 비슷비슷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숫자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때요? 똑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다 똑같은 결과 나오겠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두 번째 하면 소름이 돋는 마술이거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 숫자나 하나 생각하세요. 두 자리 숫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해서 원래 생각한 숫자에서 앞자리와 뒷자리를 빼주십시오. 빼셨나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 옆에 있는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나온 결과값 옆에 있는 그림. 옆에 있는 그림.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잘 봐두세요. 자, 기억하셨죠? 자, 구슬이 맞추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맞았나요? 안 맞으신 분은 제 텔레파시가 잘 안 통해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맞으셨을 거거든요.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두 자리 숫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계산 결과 나온 그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림 다 확인하셨으면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맞았나요? 고개를 깨웃거리시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혹시 왜 계산 결과가 맞는지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또 다르시다고 했네요. 네, 사실은 이건 선생님들이 계산을 하면은요 항상 9의 배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계산을 하면 9의 배수, 9, 18, 27, 36, 9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가만히 보면은요 9의 배수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다 똑같아요. 9의 배수에 가서 보면 3, 9, 27 무작위로 그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9의 배수에 나와 있는 그림은 교묘하게 같은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각자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각자 자기가 계산한 결과 옆에 그림을 본다고 생각하시지만요. 9, 5, 45 다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머리에 하트가 있네요. 제가 누르면 9의 배수에 있던 그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이 그림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학생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분명히 다른 그림을 찾았는데 얘가 맞추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교묘하게 9의 배수를 계속해서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요즘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잘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보여주다가 여기는 어떤 규칙성이 있어. 그걸 찾아내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9의 배수 같은데요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제 대부분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명을 본인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채팅창에 인사를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학생들 출결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채팅창에다가 여기 제가 안내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쌍방향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학생 입장에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지, 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체험을 하시려면 선생님들이 학생 입장이 돼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선생님들은 학생 입장에서 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학생 코스프레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까칠한 학생 입장에서. 뭐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뭐 이따위 수업이 다 있어.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까칠한 학생 입장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뭐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제가 원했던 분위기입니다. 딱 이 분위기죠.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쌍방향 수업을 하면 학생들과 활발한 소통, 참여, 피드백 뭐 이런 걸 꿈꾸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또 중고등학교와 다르죠.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 코스프레를 잘해주고 계신데요. 학생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교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음소거 해제를 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라고 답변을 날리는 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답변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이 분위기상 또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성상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라고 답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학기 초에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시도를 합니다. 네, 아니요, 뭐 이렇게.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학기 초에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이런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학생이 음소거 해제 누르고 네라고 답변을 하려고 막 할 때 다 이해됐지? 그러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답변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 그다음에 끼어들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초반에 답변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쌍방향 수업이 이제 잘못 흘러가면 정말 최악의 수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에서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요.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최악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뭐 과제 올려놓고 이런 것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최악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다면요. 왜 최악의 수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조금 잘하는 건 이거거든요. 저는 학급 운영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맨 마지막에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정한 이 학급 규칙을 그냥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내일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다 치마를 입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실험 설계를 했는데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이 실험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로 그냥 쭉쭉쭉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학생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수업 설계를 하거나 실험 설계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학기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2학기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본 거죠.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그 1시간 동안 선생님이 한 쌍방향 수업에 얼마나 몰입이 되고 얼마나 집중이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제가 그때 시작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쌍방향 수업하면 뭘로 수업 듣니? 그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의 5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죠. 스마트폰을 들고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쌍방향 수업을 듣는다면 얼마나 집중이 될까? 얼마나 집중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집중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한다면 쉽지 않죠. 선생님들 오늘 제 강의를 2시간 동안 들어보시겠지만 이게 어른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든 선생님이 쌍방향 수업을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뭘 잘못 드셨는지 우리 학교는 앞으로 쭉 100% 쌍방향이다. 하루에 7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쌍방향 수업을 한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듣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올까? 저는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이건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도 못해요. 선생님들도 오늘 제 강의 2시간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내내 들어라? 이거는 어른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2학기 때 쌍방향 수업 시작하면서 학생 입장에서 딱 접근해 보고요.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생 입장에서 이건 최악의 수업이다. 만약에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1시간 동안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수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요.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1시간 동안 강의식으로 수업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학생들 어떻게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1시간 동안 수업할 때 내가 떠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아이들과 나 혼자 수업하지 말아야지.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지.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혼자 떠들고 있다는 거죠. 왜 혼자 떠드냐 하면 이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딱 이거죠.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다. 얘들아, 혹시 궁금한 거 있니?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라 그랬지.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니? 한번 더 설명해 줄까? 선생님은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었으나 답변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돌아봤을 때 거의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저처럼. 그러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최악의 수업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영업 비밀 3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요. 이거 원래 영업 비밀을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저 혼자 떠들면 안 되고 상호작용해서 선생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2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다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업비밀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성공시키는 비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항상 이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바뀌는 학생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방관자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자로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수업할 때마다. 자, 저의 첫 번째 영업 비밀 들어갑니다. 기대되시죠? 아마 실망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자, 저의 첫 번째 영업 비밀입니다. 짜잔. 네.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생님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은 동그라미, 굶고 오신 분은 X.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학생 코스프레를 정말 잘하고 계셔서 이렇게 얼굴까지 끄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제가 학생 코스프레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이게 현실이거든요. 얼굴 켜고만 있어도 어쩔 때는 막 그냥 이 감동스러운 참여는 둘째치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는요 학생들에게 몸으로 표시를 많이 하게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동그라미, 반대하는 사람은 X. 아니면 선생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반대하는 사람은 X.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학생들이 멍하게 남아있지 않게끔 자꾸 몸으로 답을 시켜요. 그러면 학생들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돌려놓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겠죠? 바뀌겠지요? 네, 바뀌었으면 좋겠죠?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니, 그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쉬우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저희가? 실제 해보십시오. 몇 명이나 답할까요? 초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마 다 할 것 같은데요, 100%?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이제 중학교부터, 실제 해보시면은요, 중학교만 가도, 첫날은 한 3분의 2 정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변하는 애가 많아질까요? 안 하는 애가 많아질까요? 뭐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점점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못 참고, 야, 길동이, 너 왜 답 안 해? 이때 길동이 입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끝난 겁니다. 꺽정이도 안 하는데요. 야, 꺽정이 너는 왜 안 해? 관순이는 어제부터 안 했는데요. 야, 관순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학생들이 야, 너 왜 몸으로 표시 안 해? 이랬을 때 어이쿠 표시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다른 애들도 다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는 지금도 95% 이상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95% 이상 답변을 하느냐? 그게 제 영업 비밀인 거죠. 자, 영업 비밀 들어갑니다. 어떻게 95% 이상 답변을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아침 먹고 온 사람은 동그라미, 굶고 온 사람은 X 표시하는 거야. 지금 하면 안 되지. 우리 반 규칙 다시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몸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표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보고 컨닝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몸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머리로 판단만 하고 기다리는 거야. 머리로 판단만 하고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표시하는 거야. 자, 오늘 아침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다 판단했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표시해 주세요.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다 할까요? 아니죠. 압박을 가하면 보통 이렇게 돼요. 표시했다가 내려가는 시간이 0.5초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길동이 너 왜 안 해? 방금 했는데요? 뭐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아, 이제 표시해야지 그러고 딱 봤더니 이미 우리 반 애들의 절반이 표시하고 내려갔어요, 손이. 그러면 얘가 표시하려던 애가 벌써 다 끝났네?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표시를 하면 못 내리게 합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셋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표시를 하면 잠깐 기다려. 선생님 요거 사진 찍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나중에 생활기록부에도 써줄 거거든. 너희들 참여도에도 반영하고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이 요거 저장하고 나면 얘기해 줄게. 아직 지금 내리면 안 돼. 이렇게. 애들을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화면을 봤을 때 거의 모든 아이가 표시를 하고 있으면 표시를 안 하고 있는 아이가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첫날에는 학기 초에는 한 두세 번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아이들이 들고 있다가 이런 반응 나오거든요. 선생님 팔 아파요. 막 이런 반응. 이제 아직도 못 찍으셨어요? 막 이런 반응 나올 때쯤 제가 이런 멘트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없니? 저기 길동이하고 걱정이 봐봐. 아직 표시 못했잖아. 결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이거 화면 저장하면 저기 길동이하고 걱정이 감점당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길동이 걱정이 아직 결정 못했니? 그러면 아무 생각 없던 길동이와 걱정이가 팔짱 끼고 룰루랄라 하다가 애들은 팔 아파요. 막 이런 반응 나오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던 길동이와 걱정이가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거나 쓱 표시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됐어. 화면 저장했으니까 내려도 돼. 학기 초에 이런 표현을 한 두세 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수업하다가 자 이거에 대해서 표시해볼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답해볼까? 이 객관식 문제 손가락으로 정답이 몇 번인지 표시해볼까? 이런 주문을 했을 때요. 거의 95% 이상의 학생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두세 명. 학교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기 초에 이런 액션을 취해줌으로써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길동이처럼 저기 걱정이 표시 안 하네?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아이는 없어요. 걱정이가 표시를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이 사진 찍기 전에 열심히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도 안 하는데요? 걔는 안 하니까 사진 찍었을 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점당하겠지? 나도 걱정이처럼 하지 말고 감점당해야지?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수업 시간에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답해볼까? 자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기다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거의 95% 이상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표시하는 분위기에서는요. 그 막 나가던 애들도 압박을 받아서 따라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 표시해봐 이랬는데 한 절반 이상이 표시를 안 하는 반에서는요. 표시하고 싶은 아이도 눈치가 보여서 뭐 안 해도 되나? 따라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멍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바빠지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 답해볼까? 뭐 이거 표시해볼까? 손가락으로 표시해볼까?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OX 문제 내놓고 O인지 X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계속해서 아이들을 바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의 첫 번째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뭐 첫 번째 영업 비밀 들어보시니까 뭐 그렇죠, 그냥 거창한 거 기대하고 오셨는데 두 번째 영업 비밀은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제 두 번째 영업 비밀을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로 모든 수업 다 끝내거든요. 쌍방향 수업할 때는 두 번째 영업 비밀로. 자, 제 두 번째 영업 비밀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제 두 번째 영업 비밀은 이겁니다. 네,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채팅창 있는 거 모르셨죠? 채팅창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이거 써봐야 돼요. 다 쓰고 계신다고요? 네. 다 쓰고 계셨군요. 제 두 번째 영업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팅창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쌍방향 수업할 때요.
말로 답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 이거 정답이 뭐라고 그랬지? 막 모든 아이들이 말로 답변을 하면은요, 누가 답을 했는지 막 산만하고 정리도 안 돼요. 그런데 채팅창에다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적어줄래?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죠. 시끄럽지도 않고 정답 쭉 올라오고 누가 먼저 적었는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하고 같이 자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잘 못할지 몰라도 SNS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해보십시오. 뭐 해보셨겠지만 자, 이거 정답하는 사람 채팅창에 적어봐. 순식간에 채팅창 글이 막 후루룩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팅창을 잘 활용하면 방관자를 참여자로 수동적인 아이들을 능동적인 아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겠죠? 채팅창 잘 활용하면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죠? 바뀌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채팅창에다 정답하는 사람 적어봐. 그럼 몇 명이나 적나요? 한 절반 적나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한 10명 적는다. 그럼 나머지 20명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채팅창의 착시 효과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거 아는 사람 채팅창에 적어봐. 한 너댓 명만 후루룩 적어도 야, 역시 채팅창을 썼던 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를 해.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안 하는 아이들은 나머지 25명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래서 제가 채팅창을 쓰는 저의 비법은요. 저는 채팅창에다 무언가를 적게 할 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적어야 돼요. 자, 이거 답이 뭐라고 그랬지? 채팅창에 적어봐. 모든 학생이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길동이는 왜 안 적어? 정답을 모르는데요? 정답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적습니까? 제가 모든 아이들이 다 적으라고 해도. 그래서 저의 두 번째 비법은요. 채팅창에다가 무언가를 적게 할 때는 100% 공개 채팅입니다. 저는 비공개 채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 공개 채팅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을 아는 애들이 채팅창에 치겠죠. 그럼 정답을 모르는 애들은 뭘 하면 되냐면요. 채팅창에 다른 애들이 친 걸 보고 뺏겨치면 돼요. 뺏겨치면 됩니다. 그래서 100%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채팅창에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적는 걸 쭉 봅니다. 채팅창에 올라오는 걸. 보다 보니까 저 친구가 적은 게 답 같은데? 내 답보다는 저 답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저 답을 다시 적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채팅창에 여러 번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답은 한 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채팅창에다 한 번 적고 끝 이게 아니라 채팅창에다 답을 적은 애도요. 다른 애들이 적는 걸 관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답이 맞는지 확신이 될 때까지 관찰하고요. 다른 애들 답이 더 맞는 것 같으면 내 답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100% 채팅창에 답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적어봐. 그러면 멍하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안 적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안 적었는지. 물론 뭐 선생님들이야 궁예 관심법을 어렸을 때부터 익혔기 때문에 그냥 채팅창 쭉 보면 야 30명 중에 5명 안 적었다. 좋은 말 할 때 적어라. 뭐 바로 아시죠? 채팅창 탁 보면 4명 안 적었네. 막 이렇게.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서 적잖아요. 근데 한 이틀 지나면 애들도 알잖아요. 그 관심법이 사기라는 걸. 그래서 5명 안 적었네. 그래도 뭐 별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낼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선생님은 채팅창에 재빨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모르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 적은 답을 컨닝해서 적으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갔던 했던 강의에서요.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인 집단은 20초 내에 다 적더라고요. 조금 떨어지는 집단은 한 1분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었어요. 아주 떨어지는 집단은. 근데 보통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인 집단은 20초면 모든 선생님들이 정답을 다 적더라고요. 채팅창에. 자, 준비되셨죠? 문제 나갑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자, 채팅창에 공개 채팅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짜잔. 네. 자동차를 톡하고 치면 잘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채팅창을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그 채팅창에 쓴 선생님 답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일단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시도하고 또 다른 답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다가 저 답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또 한 번 더 적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 적으셨나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자, 채팅창에 정답 적어. 그리고 자, 다 적었니? 그럼 이제 선생님 확인해도 될까? 이랬을 때 학생들로부터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요.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반응이 없으면 다 적었구나. 그럼 이제 확인해보자.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팁입니다. 이게 팁인데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선생님들 드릴 건데요. 이 이제 즉석 채팅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드릴 건데 이 즉석 채팅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행 작업이 필요하냐면 일단 학생들 이름을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 이름을 여기 학번 입력에 가서 미리 이렇게 선생님들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행 작업으로 학번 입력에 가서 선생님들 이름을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까? 채팅창에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여기 즉석 채팅 시트에 가서 지금 복사해온 채팅 내용을 첫 번째 칸에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옆에 학습 내용 확인 시트로 이동한 다음에 요 노란색 칸에다가 제가 정답을 적습니다. 카톡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누가 카톡이라고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누가 카톡이라고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어오신 김혜경 선생님 이름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 쳐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적었니? 그럼 확인해 볼까? 그리고 딱 띄우는 순간에 누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해서 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옆에 등수가 나오죠. 누가 1등으로 적었는지. 누가 1등으로 적으셨냐면요. 여기 있네요. 1등으로 적으신 선생님은 김호일 선생님이 오늘 1등으로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적은 학생 나중에 등교하는 날 초코파이 먹으러 와. 이랬더니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늘 며칠이지? 12일? 12등도 초코파이 먹으러 와. 12등. 누가 12등인가 볼까? 12등. 여기 있구나. 12등. 정진아 선생님도 집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팅창에다 정답을 적으라고 했을 때 빨리 늦게 적는 애들은 항상 에이 뭐 내가 뭘 알아 뭐 잘하는 거 보고 뺏겨 적는데 나는 아무 보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하시면 늦게 참여한 아이들한테도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효정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그래도 이렇게 안 적은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홍길동.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줌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 EBS 온라인 클래스용, 이학습터용 다 만들어 놨어요. 사용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만 다르고.
그래서 나는 줌 안 쓰는데 요 방법을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갖다가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스터나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답을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안 적은 학생. 길동이가 안 적었어요?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했는데 길동이가 안 적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길동이가 안 적었다면. 다른 애들 다 적었는데 길동이만 안 적었다면. 웨일즈 거도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아직 웨일즈 거는 제가 테스트 중이라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웨일즈도 나중에 제대로 되면 제가 웨일즈용도 만들어 놓긴 놨습니다. 지금 곧 공개하겠습니다. 자, 길동이가 안 적었잖아요. 제가 초임 때라면 이랬을 겁니다. 야, 길동이 너 뭐 용가리 통뼈야? 빨랑 안 적어? 장난해 지금?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적어. 좋은 말 할 때 적어. 빨리 적어. 막 이렇게. 그럼 이제 길동이가 깜짝 놀라서 적겠죠. 적고 나면 아마 저 초임 때라면 이랬을 겁니다. 어쩌? 적을 수 있는데 안 적고 있었던 거야? 더 나쁜 놈이네. 난 또 컴퓨터 고장났다고. 너 학교로 당장 쫓아와. 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길동이에게 적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길동이가 저에 대한 존경심이 막 생겨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볼 때 굉장히 저를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겠죠. 막 래퍼가 형성이 되겠죠. 특히 쌍방향 수업에서 이런 식의 비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교실에서 혼내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 혼난다는 생각을 들으면 일부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을 야단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여기다 글을 적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요건 저의 오늘 쌍방향 수업의 영업 노하우는 아니고요. 저희 교육 철학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번외로 살짝 빠져서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학급 운영이라든가 뭐 생활지도라든가 수업이라든가 뭐 발생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부드럽게.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선택권을 학생한테 넘겨라. 이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선택권을 학생한테 넘겨라.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과 갈등을 생기는 걸 보면 대부분 또 집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로서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생님이 미천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따르게끔 지시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시킴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시하지 말고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실에 유리창을 깼다. 그래서 교무실로 불러들였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막 야단치고 나서 야, 니들 둘이 장난치다 깬 거지? 유리창 물어내. 니들이 당장 물어내. 이렇게 얘기하면 고분고분이 물어낼 수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이런 반응 나와요. 야, 니들 둘이 물어내. 이러면 둘이 제 앞에서 싸워요. 네가 깼잖아. 네가 밀었잖아. 막 이렇게. 그런데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이제는 절대 제가 지시하지 않습니다. 야단치고 다친 데 없니? 물어보고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근데 깨진 유리창은 어떻게 해야지? 깨진 유리창은 어떡하지? 10명 중에 9명은 본인들 입으로 저희가 물어내야죠.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물어내야죠. 라고 학생이 선택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선택을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사고는 쳤지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멋진 녀석들인데 선생님이 평상시에 봐온 대로 역시 멋있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질 수 있고 물론 유리창은 깼지만 뭐 그렇게 답변해 주니까 고마운데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왜 선생님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물어내야죠. 그러면 제 앞에서 야 네가 쳤잖아. 네가 깼잖아.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요. 끝맺음을 제가 학생들을 비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격려해 주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쌍방향 수업에서도 활용합니다. 이렇게요. 길동이가 안 적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요. 길동이만 안 적었네? 손가락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괜찮아, 안 적어도. 억지로 적을 필요 없어. 뭐 감점당하면 되지 뭐. 책임만 본인이 지면 돼. 아니야, 억지로 적을 필요 없어. 책임만 본인이 지면 돼. 안 적어도 돼. 뭐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적던가.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적던가. 이거는 적으라는 건가요? 적지 말라는 건가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안 적어도 돼. 근데 책임은 져야 돼. 뭐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적던가. 선생님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배포가 크기 때문에 쪼잔하게 너 시간 내에 안 적었으니까 너 감점 이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적던가. 10명 중에 9명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적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제가 이 화면을 공유해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야 10명 중에 2명 안 적었다 빨리 적어라 이거랑요. 제가 화면 공유했을 때 내 위에 있는 애들 다 적고 내 밑에 있는 애들 다 적었는데 4칸만 비어 있잖아요. 이 압박감은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야 이제 늦었어. 적어도 소용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적던가. 이 아이가 난 끝까지 안 적고 감점당할 거야. 이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답도 다 나왔는데 슬그머니 채팅창에다가 카톡 이렇게 2글자를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길동이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와 길동이도 그래도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감동인데? 아니면 와 길동이까지 적어서 100% 적었어. 100%. 와 뭐 1학년 일반 멋진데? 막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길동이까지 적어주니까 선생님 막 힘이 나는데 막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데 길동이가 슬그머니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지지를 해줄 수 있고요. 굉장히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면서 수업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학생한테 넘기면은요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쌍방향 수업할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적어. 우리 방 규칙 알지? 100% 다 적어야 되는 거 거의 95% 이상 적습니다. 물론 뭐 이제 안 적는 애들 한두 명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한두 명 있는데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두 명이 안 적는다고 해서 우리 반 분위기가 그걸 따라가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 적는 아이들이 이 전체 분위기를 따라오지 적고 있던 아이들이 안 적는 애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자, 몸으로 표시해라, 채팅창에 적어라, 이거에 대해서 적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이 멍하니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 쌍방향 수업의 2번째 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팅창을 이용하는 건 대박이라고 했죠. 설마 요 정도 해놓고 이걸 대박이라고 하진 않겠죠. 지금부터 이 채팅창이 어떻게 대박으로 바뀌어 나가는지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채팅창 하나 가지고도 쌍방향 수업 완벽하게 끝장을 내거든요. 이 채팅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쌍방향 수업할 때 교실 수업할 때도 그렇고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핵심 내용 3가지를 뽑아서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도달점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해라 그랬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학습 목표는 요즘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핵심 내용 3가지를 뽑아요.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한 수업을 한다. 그럼 칠판에다가 판서를 합니다. 결혼의 뜻, 결혼의 종류, 결혼의 의, 소제목 3개를 딱 적어놓고요. 학생들한테 그게 학습 목표인 거예요. 오늘 요거 3가지는 꼭 알아야 돼. 물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나머지도 알아야 되지만 최소한 요거 3가지는 꼭 알아야 돼. 결혼의 뜻, 결혼의 종류, 결혼의 의. 그래서 결혼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옆에 판서를 하고
반드시 도달점을 짚어줘야 돼요. 저학년일수록. 오늘 3가지 중에 1가지 끝났다? 이제 2개 남았다? 뭐 이렇게 도달점을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쌍방향 수업에서는 판서를 못 하잖아요. 판서를 못 하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쌍방향 수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 가상 배경 바뀐 거 보이시나요? 가상 배경? 쌍방향 수업에서는요, 요거 제가 파워포인트라고 요거 양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양식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그 수업할 때마다 오늘 핵심 내용 3가지.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 주려고 했던 핵심 내용을 쌍방향 수업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 적어서 제 가상 배경으로 깔아준다라는 겁니다. 1시간 내내. 그리고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오늘은 요 3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도 자,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지. 결혼의 뜻. 뭐 계속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이 화면을 오늘 알아야 될 이 3가지를 1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종료, 뜻,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자, 그리고 결혼의 뜻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설명을 딱 끊고요. 오늘 배워야 될 3가지 중에 1가지 끝났다. 이제 2개 남았다. 근데 요거 선생님이 시간을 한 30초 줄 테니까 학습지에 나오는 거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을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채팅창으로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아요. 자, 다 머릿속에 집어넣니? 그럼 너희들이 생각한, 너희들이 이해한 결혼의 뜻을 채팅창에 적어주겠니?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결혼의 뜻을 적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학생 입장에서 채팅창에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결혼은 행복이다. 결혼은 지옥이다. 단 결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게 결혼이다.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다. 결혼해봤더니 좋더라. 아무거나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결혼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고요. 이런 건 적지 마세요. 부부싸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발언은 좀 빼시고요.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혼 모르겠음. 이것도 적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결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여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쓴 학생과 결혼 모르겠어요. 이렇게 쓴 학생과 차이점은 결혼 모르겠어요라고 쓴 학생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쓴 학생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얘들아 다 적었니? 그럼 이제 확인해 볼까? 이때 아무도 반발이 없으면 자, 채팅창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모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복사. 아유, 지금도 들어오네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한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조금 이따 선생님들 알려드릴 이 프로그램에 가서 즉석 채팅 시트에 첫 번째 칸에다가 덮어 쓰는 겁니다. 그냥 붙여넣기 하면 다 덮어 쓰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학습 내용 확인 시트로 이동해서 위에 노란색 칸에다가 핵심 단어 결혼이라고 쳐줍니다. 제가 핵심 단어를 결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라고 한 이유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핵심 단어를 넣고 학생들이 쓴 걸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죠. 아이들이 쓴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너는 왜 이렇게 썼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결혼은 든든합니다. 동반자로 얻는 것이다. 결혼은 미지의 책임이 따른다. 결혼 가족 구성 방식 중에 하나의 옵션이다. 옵션이다. 미지의 세계다. 옵션이다. 이현지 선생님의 결혼은 가족 구성 방식 중에 하나의 옵션이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현지 선생님, 제가 그럼 다른 옵션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네,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있고요. 아니면 뭐 동거인을 찾는다는 옵션도 있고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시요. 동거인을 찾는다는 옵션도 있고 비혼도 있고요. 이혼이요? 비혼, 그러니까 비혼. 네, 네. 비혼 가정, 긴 가정도 가족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옵션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안 하고 계신가요? 물색 중입니다. 아직 물색 중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네. 그렇죠. 결혼은 가족 구성 방식 중에 하나의 옵션이다. 이 얘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은 이현지 선생님의 결혼은 그냥 하나의 옵션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한번 몸으로 투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남들이 컨닝한다고. 자, 머릿속으로 판단. 머릿속으로 판단. 자, 결혼은 하나의 옵션이다. 난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 다 결정하셨죠? 자, 하나, 둘, 셋 표시해 주세요. 네. 옵션이다가 훨씬 더 많군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요. 이 쌍방향 수업에서 너무 좋은 게 서술형 문제를 낸 다음에 거기서 의미 있는 학생을 뽑아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걸 다시 반 아이들한테 몸으로 투표를 시킵니다. 계속 수업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점. 항상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러죠. 자, 이 수업 방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방금 제가 했던 이 방법에 학생 입장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이현지 선생님은 이제 금방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수업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뭔지. 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적어보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었던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혼은 선택이다. 다른 친구들 다 따라서 길게 적지 않고 간단하게 적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적으면 또 뭘 할까요? 선생님이 잡아다 시키겠죠? 그래서 아이씨 뭐 귀찮게 애들 보니까 다 이혼은 선택이다. 이혼은 선택이다. 이렇게 쓰는데 나는 아니야. 이혼이라는 건 막 이렇게 구구절절 절대 쓰지 않고 점점 답변이 간결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혼은 선택이다. 뭐 참여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표한 학생한테 발표를 시켰을 때 이게 잘못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적는 내용이 점점 단순화되고 참여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건 제가 쓴 지 1년 넘었는데 쓰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한 달 전쯤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누가 기록이라는 시트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지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복사해서 누가 기록 시트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 그 학생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다 추가로 발표 잘했음 뭐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학생들 보는 데서.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요. 내가 썼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발표를 시키더니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기록까지 해주시네.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지 못했어도 왜냐하면 시간상 다 발표를 못 시키니까요. 발표를 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수업 끝나고 또는 수업 중간이라도 이 친구도 참 정말 잘 썼네. 그러면 이 친구도 복사해서 여기다 누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기록해 줄 때마다요. 학생들은 뭘 보게 되냐 하면 자기 이름 옆에 누가 기록이 몇 개가 돼 있는지를 자신도 모르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도 안 됐네 누가 기록이? 그럼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냈을 때 다른 애들 요즘 대충 쓰는 것 같은데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냈을 때 좀 전략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나도 좀 누가 기록 좀 되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야, 잘 써야지, 정성 들여 써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정성 들여 쓰면 점수 줄 거야? 뭐 이렇게 치사하게 점수 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선생님 누가 기록하네? 막 이제 이런 뭔가 좀 잘 써야 되겠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쌍방향 수업 시간에 이제 채팅창이 정말 다양해집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요즘은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해보십시오. 쌍방향 수업할 때 가끔 수업 시간에 영상 자료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근데 최근에 이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한 3분짜리 뭐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거나 뭐 과학 같은 경우 실험하는 영상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영상 보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영상을 틀어줬을 때 애들이 그 영상을 제대로 안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상만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영상을 3분짜리를 보여주다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시 정지를 시킵니다. 딱 시키고 자, 너희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이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할지 채팅창에 적어봐. 답변이라고 채팅창에 적어. 아니면 뭐 실험 영상이었다면 딱 끊고 이 다음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채팅창에 결과 이렇게 쓰고 적어. 아니면 뭐 교과서 어떤 뭐 학습 내용이었다면 딱 끊고 너희가 PD라면 이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건지 이 내용을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했는데 그 뒷부분에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건지 채팅창에 각자 적어.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적게 하고요. 아이들이 채팅창에 적은 걸 동시에 띄워놓고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하게 하고 뭐 투표도 시키고 이러고 나서 그 남은 뒷부분의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우리 반 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내가 쓴 대로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그냥 3분짜리 영상을 쭉 보여주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채팅창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쓰시면요. 수업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얘가 생각보다 한번 적고 발표시키고 뭐 투표시키고 이러면 시간이 그냥 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 채팅창도 전략적으로 웬만한 건 이거 그냥 말로 해 말로 채팅창에 적지 마 막 이러고 가요. 저는 이거 채팅창에 적을까요?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답이 뭔지 알겠지? 통과 이렇게. 왜냐면 채팅창에 다 적고 확인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면 채팅창에 적어도 항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결혼의 종류에 2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채팅창에 적어. 다 적었니?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왜 적은 거 확인 안 하세요? 이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적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수업 끝나고 다 확인해, 선생님. 못 믿겠으면 적지 말든가. 뭐 책임만 본인이 지면 되니까 못 믿겠으면 적지 말든가.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뭐 요 정도로 제가 대박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죠? 이 채팅창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간단한 단답형 문제, 아까처럼 카톡 이런 거요. 그다음 서술형 문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겠니? 그래서 정답 적고 나면 발표시키거나 토론도 시킬 수 있고요. 이것도 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질문해봐.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자, 채팅창에다 질문 이렇게 2글자 적어. 한 칸 띄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씩 적어. 이런 식으로요. 질문 없는 사람은 질문 한 칸 띄고 없음 이렇게 적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다 질문 없음입니다. 100%. 그래서 요즘은 질문 적고 없는 사람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어려웠던 내용 하나씩 적어. 그래서 아이들이 적은 걸 채팅창에다 띄워놓으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주고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것도 좋아요. 오늘 선생님 설명 다 끝났다.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OX 문제 하나씩 만들어. 1인당 하나씩. 결혼이란 뭐 어쩌고다. 이렇게 OX 문제 하나씩 만들어서 채팅창에 문제 이렇게 하고 써.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검색어로 쭉 띄우면 학생들이 쓴 내용을 제가 학생들이 내는 OX 문제 중에 의미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내실 수도 있어요. 다음 주 결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낸 거 O 4개 갖다 놓고 X 하나 갖다 놓으면 시험 문제도 됩니다. 또 뭐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자, 채팅창에 찬반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찬성 또는 반대,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적어. 그래서 적으면 한꺼번에 띄어서 우리 반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하는 친구들,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글 설문지라든가 패들렛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써서도 할 수 있지만은요, 채팅창을 쓰는 가장 좋은 이유는요,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 미리 사전에 구글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애들은 구글 설문지 같은 걸로 이동하면 화면 꺼져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수업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어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 보다가 요 다음 딱 끊고 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적어봐. 아니면 동영상 보다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음소거를 합니다. 음소거를 하고 쭉 흘러간 다음에 뒷부분은 소리를 다시 나오게 해요. 그리고 요 음소거한 부분에 어떤 설명이 나왔을지를 적어봐.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미리 계획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팅창만 잘 활용하면 수업 시간에 정말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이 저의 두 번째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쉬는 시간 없이 쭉 갑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저희 세 번째 영업 비밀. 세 번째 영업 비밀은요, 이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안 할 거면 쌍방향 수업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 세 번째 영업 비밀은 이겁니다. 모둠 활동시키는 거.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스터도 지금 모둠 활동이 가능하죠? 지금 어떤가 모르겠네요. 네. 저는 1시간 수업 중에요, 무조건 10분 이상은 무조건 아이들 소외실로 집어넣어요. 무조건 모둠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쌍방향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방금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학생들은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가 설계하는 따로 왔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쌍방향 수업에서 뭐 결혼의 뜻, 종료, 의 하고 났으면 마지막은 소외실에 집어넣어서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 모둠 활동 소외실에 집어넣어 줄 테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토의하고 나와. 이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활동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들끼리 떠들 시간을 줍니다. 학생 주도의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설명 끝났고 뭐 결혼은 이런 거라고 했고 지금부터 이제 소외실에 들여보내줬으니까 들어가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토의하고 나와. 이러면서 학생들을 소외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럼 학생들이 소외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활발하게 토론을 하겠죠. 활발하게 토론을 하겠죠. 정말로요? 토론을 한다고요? 애들 소외실에 집어넣으면? 진짜? 나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몇 모듬이나 토론하고 있나? 특히 저는 지금 남자 고등학교에 있는데요. 남학생들은 딱 들어가면 화면 다 끄고 배째라예요. 4명이 다. 야, 니들 왜 토론 안 하냐? 애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죠. 저는 쌍방향 수업에서 소외실 활동은 정말 필요한 수업인데 맨날 토론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맨날 토론거리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쌍방향 수업에서 이런 거 시켜요. 거창한 것보다 매시간 할 수 있는 소소한 내용. 예를 들면 함께 학습지 풀기, 아니면 함께 교과서 연습문제 풀기, 함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수행하기, 이런 것들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매시간 토론거리도 없잖아요. 우리가 쌍방향 수업하다가 학생들끼리 이제 선생님 개입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무조건 소외실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학습지 답 다뤄봐. 책 보면서 선생님 소외실로 들여보내줄게. 친구들이랑 상의하면서 다뤄. 단, 선생님이 너희들을 소외실로 들여보내는 조건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정답은 반드시 모든 별로 상의해서 통일시켜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처음에는 각자 풀더라도 반드시 정답은 모둠별로 통일시켜 나와야 된다는 게 조건이고요. 자, 그런데 애들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인은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채팅창에다가 맨 밑에 적어놨죠? 모둠 활동하고 나서 돌아와서 활동한 결과를 채팅창에다 입력하게 합니다. 채팅창에다. 이런 식으로요. 자, 너희들 이제 다 친구들이랑 같이 풀고 나왔지?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결과 이렇게 적어. 결과. 아니면 정답 이렇게 두 글자 적어. 그리고 한 칸 띄워. 자, 오늘은 몇 번 답을 적어볼까? 너희들 학습지에 1번부터 5번 중에 자, 적는 시간 20초 줄 거야. 자, 몇 번 답 적냐면 3번 답 적어. 3번 답 20초 내에 적어. 적고 엔터 치지 말고 기다려. 그럼 아이들이 채팅창에다 정답 이렇게 적고 제가 3번 답 그러면 학습지에 3번 답을 보고 재빨리 적어야 돼요. 그리고 딱 기다리다가 제가 한 20초 정도 지나면 자 엔터 쳐. 그럼 애들이 엔터를 딱 치면 동시에 2번 답이 쭈르륵 들어옵니다. 3번 답이 쭈르륵 들어오면 제가 채팅창 저장해서 붙여놓고 정답이라는 핵심 단어를 넣어서 아이들이 제출한 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위실에 들어가서 딴짓한 아이들은 20초 동안에 문제를 읽고 정답을 찾아서 적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걸로 확인합니다. 제대로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최소한 정답이라도 뺏겨 적어가지고 나와요. 정답이라도 뺏겨 적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체계에 익숙해지면은요, 학습지 3번 문제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게 3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될까? 이유는. 그래놓고 제가 학생들을 소외실로 들여보내면서 이런 멘트를 해줍니다. 아 참, 오늘은 나오자마자 적어야 될 정답을 미리 알려줄게. 오늘은 3번 답 적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둠별로 3번 답 꼭 통일해서 나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결혼을 꼭 해야 될까? 토의하고 나와? 이러면서 활동 안 하지만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들어가서 끝나고 나오면 이걸 적어야 되니까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야 우리 모두는 뭐라고 적을 거야? 찬성한다고 적을 거야? 반대라고 적을 거야? 이유는 뭐라고 적을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소위실에 집어넣고 야 토론해. 야 이거 토론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뭔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외실에서 이런 활동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들 손가락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자, 몸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자, 한 모둠은 몇 명이어야죠? 한 모둠은? 자, 머릿속으로 판단하시고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표시해 주세요. 한 모둠은 몇 명? 그렇죠. 국가공인 4명이죠. 제가 이거 어디 나왔나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왜 4명이죠? 국가공인? 저도 쌍방향 수업할 때 처음에는 한 모둠을 4명씩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4명을 만드니까요 한 7모둠 정도 나와요. 우리 학교는 47, 28, 한 7모둠 나오는데 제가 1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애들 관여를 하거든요. 이제 소외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관여를 하는데 7모둠 나오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전 쌍방향 수업할 때는 무조건 4모둠이에요. 모둠수로 통일을 해버려요. 무조건 4모둠. 그럼 한 모둠에 한 6, 7명 들어갑니다. 4모둠으로 만들어 놓으면 10분 동안에 2, 3번 들락날락거리면서 애들 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쌍방향 수업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쌍방향 수업의 묘미 중에 하나가 소위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5-6명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 얘기는 소위실에 들어가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런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 로봇 만드는 법을 설명해 줄 건데 이렇게 머리를 꽂고 왼쪽으로 돌려서 만드는 거야. 자, 만들 수 있겠니?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얘를 꽂고 왼쪽으로 돌려야 돼. 할 수 있겠지? 애들이 멍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얘를 꽂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자, 됐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소위실로 들여보내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 소위실 들여보내기 전에는요. 소위실 들여보내기 전에는 자, 이제 다 이해됐지?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거 각자 만들어. 이랬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소외실 안 들여보내고 여기에서 자 이제 각자 만들어봐. 선생님이 3번이나 설명해 줬으니까.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뭐 목을 왼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 정도면 양반이죠.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나오냐? 그렇죠. 윤은영 선생님 정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애들이 이런 질문 나와요. 선생님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뒤집어지죠, 제가. 그런데 소외실로 집어넣었더니 소외실에서 한 번만 설명해도 돼요. 한 번 대충 설명하고 자 소외실에 들여보내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 소외실에 들여보냈더니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한 아이가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아이가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소외실 들어가서 야, 잘 만들고 있니? 근데 이거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이 목 끼울 때 잘 안 들어가지? 꽂아서 왼쪽으로 돌려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요. 전체 있을 때는 절대 질문 안 나오는데 거기 대여섯 명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이 선생님 근데 잘 안 들어가는데요? 이거 회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 끼워지는데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소외실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감명받은 건 물론 뭐 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저는 무작위로 네모드 만들어서 매번 무작위로 집어넣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하면 저는 매 시간 집어넣거든요. 활동하든 안 하든 무조건 소외실 10분씩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제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아까 그 채팅창에 애들 뭐 결혼에 대해 쓴 거 의미 있는 거 복사해서 누가 기록도 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들어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간이랑 거리 그래프가 써 있잖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평으로 가는 거는 그냥 쭉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거리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 끊기는 거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니. 그러면 3번 아니야? 2번 아니야, 그러면? 2번? 일정하게 가는 근데 거. 2번이면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소외실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노하우를 찾아가요. 한 아이가 화면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자기 화면을 공유해놓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네모드 만들어서 무작위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갔던 애들이 다른 모둠으로 그 다음 시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야, 너 화면 공유해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는 걸 아이들이 자기들이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실 활동은 무조건 시켜야 돼요.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어지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다음 주에 뭐 하는 건 계속 들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거를 웹학습지를 만들거나 구글 설문지로 방탈출 게임을 만들거나 그래서 소외실에 집어넣어서 방탈출을 같이 탈출해라. 아니면 뭐 라이브 워크시트나 띵커벨 워크시트 이런 걸 이용해서 아니면 구글 설문지로 문제 내서 이거 문제 풀어서 같이 풀어서 제출해라.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나와서 채팅창에다 글을 적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 인터넷 문제 같이 풀어서 제출해. 단 10점 만점에 8점 미만은 제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제출로 인정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풀고 빨리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정답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출해.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 안 나오면 제출로 미제출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일종의 웹학습지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소외실 활동은요, 저는 쌍방향 수업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예전에 10분 넣었었는데 지금 15분, 한 20분 정도 넣어요. 왜 15분, 20분을 넣냐 하면 제가 바깥에서 100번 떠드는 것보다 방금 얘들처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한다는 거고요.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제가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소외실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이건 팁인데요. 소외실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영상을 끄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거기 제가 영상 꺼져 있는 채로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활동하다가 제가 영상 켜고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 들어오셨다 이러면서 흐름이 끊겨요. 근데 영상을 끄고 들어가면 애들이 제가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옆에 듣고 있다가 근데 너희들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니? 선생님 조금 이따 다시 올 테니까 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모드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외실 활동을 하면 학생들도 의미가 있어지지만 선생님도 조금 숨 돌릴 시간이 생겨요. 숨 돌릴 시간 생기고 뭐 좀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제 세 번째 영업 비밀은 반드시 쌍방향 수업에서는 모둠 활동을 시켜라. 이게 저의 세 번째 영업 비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끈다는 건 그 비디오를 네. 끄고 간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지금 제 얼굴 꺼졌죠? 네네.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애들이 산만해지거든요. 제 움직임에 몰입이 되는데 이러고 들어가면 애들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들어가면 보고 있다가 이제 필요하면 제가 켜고 근데 얘들아 잠깐만 너희들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 듣고 이제 계속 진행해 이렇게 제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소외실에 들어가실 때는 애들 활동을 방해 안 하시려면 끄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요? 네. 역시 쌍방향 수업이 활발한 참여와 소통, 피드백? 좀 잡아다 따져주고 싶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뭐 아이들과 활발한 소통과 참여와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된다? 선생님들도 막 지금 참여하고 싶으신데 제가 시작할 때 학생 코스프레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죠? 다 이해합니다. 막 참여하고 싶으신데.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외실 활동하고 난 후에 메인 활동을 꼭 해야 할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소외실 활동 자체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웹학습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과제를 제출하면서 그냥 끝내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활동 자체에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메인으로 모아서 이제 그 내용 아이들이 쓴 그 내용만 가지고 길동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줄래? 너희는 이 친구가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표현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소외실 활동은 평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줍니다. 저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50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 15분 정도 10분을 넘기고 있어요. 10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집어넣어보면.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요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그 생각 맞추는 구슬 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저 같으면 이제 소위실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앞에서 같이 하고 소위실로 집어넣어서 자 10분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원리 알아내. 원리 알아내서 나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제가 바깥에서 야 이게 원리가 있잖아 100번 떠드는 것보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든 못하든 논의를 하고 나오게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거든요. 자, 소외실의 리더, 네, 구클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소외실의 리더 없습니다.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외실에 아이들이 소외실 들어가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요. 빨리 활동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잡담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뭐 드라마 얘기를 하든 게임 얘기를 하든. 근데 선생님들이 소외실 들어가는 시간을 학생들한테 부담 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자 지금부터 이제 소외실 들여보내 줄 테니까 거기서 해라 이랬을 때 학생들 입에서 선생님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각자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나오면 학생들이 소외실 들어가는 시간이 짜증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외실 들어가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더 발표자 뽑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런 거 하죠? 참 발표자 뽑아 나오면 발표시킬 거야 토의하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는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10분씩 소외실에 들여보내면서 발표자를 뽑기시킨다. 6교시쯤 되면 그 안에서 싸움 납니다. 야, 1, 2, 3, 4교시 내가 발표했거든. 나보고 또 하라고. 아, 이제 못해. 아, 몰라. 죽어도 안 해.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들끼리 눈치 싸움하고요. 야, 어제는 내가 했거든. 오늘 네가 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애들이 부담되는 시간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그냥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각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자 뽑지 않습니다. 리더도 없습니다. 대신 확인만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나왔을 때 채팅창에 적게 하거나 아니면 저런 그 웹학습지에 답을 적게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리더가 없으면 우리가 리더라는 걸 정해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 흘러가면 애들이 야, 네가 발표자니까 우리는 놀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거든요. 리더가 없이 서로 협동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쌍방향 수업이 1시간 동안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면 그때는 리더를 뽑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 시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10분 이상. 그때는 리더 뽑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각자 하고 맞춰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각자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구나. 정답 모르는 거 친구한테 뺏길 수 있구나. 그래서 좋구나. 이런 느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자, 지금부터 이거 같이 해볼까? 이랬을 때 학생들 입에서 선생님 소외실 들여보내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소외실 활동, 모둠 활동에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뭐 제가 자 로봇 만드는 거 설명해 줄게. 이랬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아니요. 그냥 소외실 넣어주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끌게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후반부에는 지금부터 정말 수업 시간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드릴 거거든요. 막 해드릴 건데, 이거 5시에 끝나는 거 맞죠? 아니면 더 일찍 끝나야 되나요?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이제 뒤에, 원래 아시죠? 원래 중요한 건 뒤에다 배치한다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막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앞에는 뭐 그냥 교육 철학이었고, 뭐 저는 제가 마음 먹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비닐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초능력을 하거든요. 시커멓죠? 그냥 비닐이거든요. 그냥 비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애들이 뭐 특수장치가 돼 있냐, 뭐 손을 펴봐라 이러는데 그냥 비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언제든지 이 비닐을 바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나중에 이따가 시간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서. 자, 지금부터 제가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모든 내용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5시 전에는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시간에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경기도 교사용 학습 자료라는 요런 화면 뜨셨나요? 요런 화면 뜨면은요, 이거 즐겨찾기 해놓으십시오. 제가 강의 끝나고도 남겨둘 거거든요. 평생 남겨둘 거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오늘 하고 있는 모든 내용 넣어드릴 겁니다. 아까 생각을 맞추는 것을 일찍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거 저랑 같이 했었죠. 요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프로그램과 여기 보시면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원리, 어떤 원리로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들 다 열어드릴 거니까요. 사진 배경 지우는 건 이걸 안 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오늘 한 건 이겁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쌍방향 수업 만드는 방법. 이거 잠겨 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접속은 하지만 미리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설명이 끝나고 열어줘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5번 열었습니다. 방금. 선생님들 거에서도 35번이 보일 겁니다.
요 35번 빨간색으로 네. 되어 있는 네, 효과적인 알아서 온라인 보냈어요. 쌍방향 수업하는 그 방법. 휴대폰도 어, 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방금 제가 했던 비법,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해라. 그다음에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다음 가상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쓰면 좋다. 그다음에 채팅창에 적은 글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여기 노란색 칸에다가 써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여기 프로그램이 이거는 줌용이고요. 요 링크 타고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줌용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다 있죠? 구글 미트용, EBS 온라인 클래스용, 이학스토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스토용, 구글 미트용은요. 저는 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채팅 형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채팅 형식을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개선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방금 했던 채팅창을 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단답형, 서술형, 퀴즈 뭐 자세히 써 있고요. 그다음 소위실에서 모둠 활동 시키는 방법, 제가 말로 설명드렸지만 글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쓸 수 있게끔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늘 제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줌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줌에서 확인하려면 이 링크 타고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여기 이제 있죠. 줌 즉석 채팅 이용하여 자동학습 확인하고 출석 확인하는 프로그램. 설명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4번 복사해 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선생님 문서로 복사가 돼 갑니다. 선생님 문서로 복사가 돼 가면은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선생님 소유의 문서가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5반을 들어간다, 4번 만들기 5번 하셔야 돼요. 반마다 하나씩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기에다가 제목 바꾸는 거죠. 내가 1학년 1반 수업한다. 그럼 1학년 1반.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요, 밑에 학번 입력 시트에 가서 여기에 1학년 1반 애들 이름을 학번 순으로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채팅창에다 글 적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채팅창에 글 적으면 복사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즉석 채팅 시트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고요. 학습 내용 확인에 가서 노란색 칸에다 핵심 단어 넣으면, 정답이나 핵심 단어 넣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출결 확인도 자동으로 됩니다. 출결 확인해서 보면 이렇게 길동이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몇 시에 참여했는지, 이게 저는 이제 아이들 수업할 때 들어오면 반번호 이름 바꾸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채팅창에다 인사 남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댓글 단 시간, 자 오늘 수업 끝 그러면 감사합니다 달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 댓글 단 시간, 그래서 총 참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 출결 확인할 때요, 자 채팅창에다가 인사 남겨, 그리고 이거 채팅창에 인사 남기면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출석부에 가서 이거 화면 공유해서 띄워주고 아이들한테 이것만 합니다. 이상 있는 사람 이야기에 없니? 그러면 저기 체크 안 된 사람 결석 맞지? 수업 시작한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 체크 안 되는 친구들, 연락되는 친구들 연락 좀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길동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길동이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선생님 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체크가 안 됐으면 둘 중에 하나죠. 채팅창에 글을 안 적었거나 이름을 제대로 안 적었거나. 학기 초에는 선생님 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한 2-3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딱 체크되면 바로 아이가 알아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글 남깁니다. 저한테 뭐 들어왔는데요, 뭐 체크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출결도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가 5반을 들어가면 4번 만들기 5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여기 북마크에 추가해 놨어요. 이렇게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추가돼 있어서 만약에 지금 1학년 5반 수업을 들어갔다. 그럼 1학년 5반 들어가서
즉석 채팅 바로 딱 누르면 1학년 5반 애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화면이 바로 화면에 딱 뜹니다. 그러면 채팅 저장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출결 확인, 학습 내용 확인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경수 선생님이 이경수 선생님이 아니죠? 김여원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내가 구글 미트를 쓴다. 그럼 구글 미트용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4번 복사해 가기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4번을 복사를 한 다음에 4번이 복사가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오면 제목 바꾸고요. 1학년 1반이다 그러면 1학년 1반 이렇게 제목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학번 입력에 가서 1학년 1반 애들 이름을 한 번만 쭉 여기다 적어 넣어 놓으시면 기초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용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있는 이 글들은요.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따라 하시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래요. 그런 선생님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최근에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선생님들 잡아다가 커피 한 잔 타주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커피 한 잔 타주시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 번만 같이 해줄래요?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제 강의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온라인 쌍방향 수업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걸 가르쳐드리고 북마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북마크하는 방법을 절반 이상이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크롬에 북마크가 없으신 분이 거의 절반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해 주다가 여기 만들어놨죠. 크롬 북마크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 관리하기.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요. 북마크 어떻게 만들지?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요 안에 있습니다. 학기초에 스마트폰에 이름 쉽게 추가하는 방법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소외실 활동에서 제가 1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 건너기 게임이라든가 외계인 규칙석 찾기 게임 이런 거는 아이들하고 1시간 동안 소외실에 집어넣어서 한 차시로 아이들하고 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왜 1시간짜리 수업이냐 하면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해결을 잘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도 정답을 몰라요. 이게 애들 학교 나왔을 때는 출력해서 종이로 나눠주고도 시키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여기 접속해서 여기에서 자 모든 별로 이거 성공시켜 뭐 이렇게 실패 걔가 사람을 물어 죽였대요. 실패 도움말 보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 맞게 옮기는 건데요. 이게 실제 해보면 난이도가 좀 있으면서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답을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수업에서 시켰더니 아이들이 검색을 잘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정답을 보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정답을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지워버렸습니다. 애들이 이거 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못하잖아요. 정답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시컨드 가든지 후반부에 열심히 참여한다. 밑에 빈 공간이 많죠? 빈 공간이 많죠? 정답을 제가 하얀색 글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요. 블럭을 묶어 보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색 글자라 그냥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추억의 뽑기판. 이것도 제가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95%까지 만드는데요. 이것도 제가 참 간단하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선생님들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돈 뭐 10원인가 내고 이렇게 뽑는 거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학급 운영할 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반이 25명이지? 25명 중에 오늘 남아서 선생님 도와줘야 될 사람이 5명이다. 오늘 5명 남아서 도와줘. 자, 당첨된 사람은 남어. 그리고 이제 시작을 누르면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씩 뽑는 겁니다. 1번부터 나와서. 집에 가. 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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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어. 선생님과 같이 청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명 당첨시킬 거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순서 뽑기에 체크를 하면 이제 당첨 인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순서 뽑기입니다. 시작을 누르고요. 이건 어떤 용도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반 코로나 예방 주사를 지금 맞아야 된다. 자, 누가부터 맞을까? 아니면 급식 순서. 자, 오늘 급식 순서는 자, 1번은 2등으로 먹고 2번은 11등으로 먹고 뭐 이런 겁니다. 몇 등으로 먹을지. 그래서 순서 뽑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몇 등으로 먹고 이제 이거를 23번은 12등으로 먹고 뭐 이런 용도의 순서 뽑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요 김정식 허명성이라는 과학사랑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한 20년 됐거든요. 이 블로그는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스마트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러닝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여기 쭉 올려놨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내용도 이 안에 있고요. 앞으로 할 내용도 이 안에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제목 보시다가 아까 제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제목이 매력적이죠. 팅커벨 워크시트 이용하여 온라인 학습지 5분 만에 만들기. 종이 학습지를 쉬는 시간 5분이면 온라인 학습지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뿌릴 수 있고요. 온라인 학습지로 만들어 뿌리면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어서 제출하면 채점된 결과가 저한테 다 넘어옵니다. 종이 학습지 따로 걷어서 보관 안 해도 돼요. 5분이면 됩니다. 5분. 뭐 그런 비법들이 쭉 들어있으니까요. 뭐 패들렛이라던가 라이브 워크시트라던가 쭉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방탈출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될 때 제목 보시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한글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면 최근에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러닝 위에 보시면 이제 2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할 수도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개발 자료라고 있는데 앞에 플러스 표시 눌러보시면은요. 학급 운영 프로그램, 수업 운영 프로그램, 학급 운영 자료, 앨범 자료에서 제가 만든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95%까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학급 운영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학급 운영할 때 쓰면 좋은 프로그램들. 제가 학급 운영하다가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어. 그럼 다 만들었습니다. 써보신 분 있겠지만 뭐 이런 자리 바꾸기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학급 투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학급 투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시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웬만한 거 다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수업 운영 프로그램 가보시면 수업할 때 쓰면 좋은 프로그램들. 가족오락관이라든가 우리말 겨루기라든가 1박 2일 무한도전 이런 거 보다가 제 눈에 띈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런 식으로 게임하면 재밌겠네? 다 만들어 놨고요. 그 게임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수업 내용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잘 찾아보시면 선생님들이 TV에서 봤던 웬만한 게임들, 우리말 겨루기라든가 웬만한 거 다 있을 겁니다. 뭐 초성 퀴즈라든가 뭐 기억력 게임이라든가 웬만한 거 행맨 게임 뭐 웬만한 거 다 있을 거니까요. 검색만 잘 해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면 학급 운영 자료, 앨범 자료, 생활지도 자료 이게 한때는 그 인디스쿨에서 플래시 노래방 만들기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는 플래시 노래방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썼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생활지도 자료 이런 데 가보시면 생활지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아까 제가 강조했던 학생에게 선택권을 넘겨라 그 내용도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강요보다 협조로 생활지도에 갔다는 생각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유리창 깼을 때 지도했던 방법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제가 그냥 열어만 놓을게요. 열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실 때 들어가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고요. 쌍방에서부터 함께하면 좋은 프로그램들, 알아두면 좋은, 참여활동 시키면 좋은 거, 학기말에 쓰면 좋은 거, 학기초에 쓰면 좋은 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191번에 오늘 연수 소감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트 밑에 보면 방탈출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방탈출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시즌 1, 2, 3가 있습니다. 아마 시즌 1, 2는 많이 아실 건데 시즌 3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한 10분이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힘들면 안 돼요.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 됩니다. 이 시즌 3는 초간단 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방탈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고 버전, 뭐 폭탄 해체 버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 방탈출 게임, 이것도 잘 이용하면 아이들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요거는 선물입니다. 방탈출 게임 공유방. 여기 들어오시면 작년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만든 방탈출 게임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제가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모든 과목이 다 공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탈출 게임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항상 모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써보고 의미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지금 한 200개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과학 안 가르치는데 이거 보시지 마시고 나는 뭐 고등학교 과학은 나랑 상관없겠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어떤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건 카트라이더 버전이잖아요. 그럼 이건 줄거리가 카트라이더로 돼 있다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이다. 그러면 톰 소여의 모험 소설을 가지고 방탈출 게임 줄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져다가 그 줄거리는 그대로 쓰고 문제만 바꾸면 선생님만의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거 재빨리 지금 열어드렸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린 것 중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수업을 하다 이런 걸 이렇게 썼더니 이거 어렵던데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질문을 부탁드린 제가 굉장히 무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질문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자,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인생을 바꿀 만한 프로그램 2개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생까지 바꾸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요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손가락 여기 있네요. KGS 포인트 손가락. 요 손가락 요거 여기 들어가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이름 약자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KGS 포인트라고 제가 이름을 줬고요. 이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우측 아래 이렇게 손가락 끝이 보여요. 그러면 PPT 같은 거 띄워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계속해서 꺼내낼 수가 있어요. 5개까지 꺼내낼 수 있고요. 스크롤 돌리면 돌아가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경보음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도 하나 있죠. 손가락 위에 보면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줄도 끌어내서 글 같은 거 읽을 때 이렇게 짚어가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고요. 스크롤 돌리면 길이 조절되고 오른쪽 누르면 활성 소리 나오고 필요 없으면 오른쪽으로 던져 넣으면 제자리 돌아가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다 버전이 있어요. 이게 1.0에서 만들었던 버전이고 쓰다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이 손가락을 제자리에서 클릭하면 펜으로 바뀝니다. 화면에 쓸 수 있어요. 스크롤 돌리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오른쪽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제자리 클릭하면 손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한 기능은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얘기를 안 듣고 화면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을 특히 교실 수업할 때도 야, PPT 보지 말고 이제 선생님을 봐. 선생님 설명해 줄게. 근데 애들이 다 PPT만 봐요.
리모컨 어디 갔어? 화면을 확 꺼버려야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추가한 기능은 이 펜을 우측 상단 끝으로 가져가면 화면이 까매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내려오면 다시 보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제 설명을 안 들을 때 화면을 가려버리고, 자, 이제 선생님 설명 들어봐. 이제 설명해주고, 자, 그럼 확인해 볼까? 내려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이고요. 요 밑에 가면 동영상으로도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고 따라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최근에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선생님을 잡아다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 물론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지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글 학습지 한 번에 제작하기. 이거는 알아두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홈페이지 이름이 왜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사당인지 아세요? 김정식은 접니다. 혹시 허명성 쌤이 누군지 아세요? 허명성 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답이 나왔네요. 네, 기여도가 하나도 없어요. 글도 하나도 안 쓰고 프로그램도 하나 안 만들고 홈페이지 이름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름 뺀 적이 있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름 빼고 김정식의 과학사랑으로 바꿨다가 이혼당할 뻔했어요. 사랑이 식은 거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넣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큰 기여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켰거든요. 작년에 온라인 수업 기간에 수업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다가 선생님들 다 있으실 겁니다. 학습지를 8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애들한테 인쇄해 주려니까 정답 어떻게 하죠? 인쇄해 주려면 정답 다 지워야 되잖아요. 이게 8장이었거든요. 정답을 지우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호출을 하더니, 당신 컴퓨터 잘한다며 내일까지 이거 한 번에 지워지게 만들어 놔. 짜증나서 못 지우겠네.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저도 뭐 교사용 학생용 따로 만들기도 하고, 막 뭐 하나 바꾸면 교사용에서 수정하면 학생용 수정해야 되고 막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Alt 3을 누르면 정답이 다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인쇄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정답 확인하고 싶으면 Alt 4를 누르면 정답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가 10장이 되든 20장이 되든 그 교사용 학생용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교사용 하나만 잘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답을 지워서 인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날 학교 가서 또 짜증이 난대요. 학교 갔다 와서. 그러니까 애들 등교했을 때 이 화면을 띄워놓고 수업 정리를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 정답만 받아 적고 있더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처럼 설명이 끝나고 정답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Alt 2를 누르면 정답이 다 가려지게 만들었고요. 커서를 맨 앞에 놓고 Alt 1을 누르면 하나씩 열리게 만들어놨어요.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그러다가 학습지 안 가져왔는데요. 그럼 Alt 3 눌러서 인쇄해주고, 그다음에 Alt 4 누르고 Alt 2로 가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되지.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설명하고 열어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지 만드는 시간을 왕창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써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 학습지 나눠준 거 온라인 수업에서 정리해 줄 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 접속했을 때, 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펴. 자, 이제 선생님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자, 여기가 무슨 변화라고 그랬지? 그렇지, 물리 변화라고 그랬지? 뭐가 안 변하기 때문에 길동이가 말해볼까? 아니면 채팅창에 적어볼까? 그렇지, 확인해볼까? 그렇지, 성질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학습지 자체를 온라인 수업에서 정리할 때도 PPT처럼 따로 뭐 PPT 제작 안 하고 수업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저희 집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68번에. 68번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저희가 한글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 매크로 파일 다운받아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한 번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4개의 매크로가 만들어집니다.
읽어보시면 제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왜 Alt 3을 눌렀는지. 정답만 빨간색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왜 Alt 4를 눌렀는지, 왜 Alt 2를 누르는지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처음 하시는 거라 낯설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시고요. 도움 받으시기 어려우면 여기 맨 밑에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서 만들어 놨거든요. 동영상 설명서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설명은 다 끝났고요. 지금 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글이 2269개 올라가 있네요. 검색만 잘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학급 운영하면서 생활지도하면서 수업하면서 겪었던 웬만한 거에 대한 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만 요 위에 검색만 잘 해보셔도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이 아니죠. 여기 댓글에다가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답글 드리니까 아니면 여기 댓글 보시면 선생님들이 궁금하셨던 거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 웬만한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기회 되시면 끝에 연수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거의 5시까지 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나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딱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그냥 저기 경기도 메신저로 제가 광주고등학교 생각 요즘 경기도 메신저로 다 연락되잖아요.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네. 네, 아마 너무 좋은 강의를 막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프로그래밍을 따로 배우셨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수석님.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관심만 가지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따로 배우지 않았고요. 혼자 독학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영어 회화 같은 거 12년 배워도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 배울 때도 제가 원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를 대충 훑어본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인터넷 검색해보고 자료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그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능력이 되고요. 영어 초성 퀴즈는 없습니다. 영어에는 초성이 없잖아요. 영어 초성 퀴즈는 없고 아마 영어는 하려면 행맨 게임이나 아니면 단어 조합 퍼즐이나 이런 걸로 비슷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행맨이나 단어 조합 퍼즐 하시면 되고요. 방탈출 게임은 지금 선생님들이 공유해드린 요 링크에 여기 밑에 시트를 바꾸셔야 돼요. 방탈출 시트로 이렇게 여기 방탈출 시트로 바꾸면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방탈출이라고 치시면 그 안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용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2시간 동안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수석님 이제 보내드리고 메신저로 질문하셔도 사실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김정식 허명성 과학사랑 그 홈페이지를 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아마 연수 시간이 짧다는 것쯤은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능력, 프로그래밍을 개발하신 능력을 본받자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건 아마 수석님만의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이 수석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모두들 한 번씩은 써보셨겠지만 이걸 만드신 이유나 철학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든 참여하게끔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만드셨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무료로 계속 공유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에 다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많이 좋은 강의 들으셨을 텐데요. 연수 소감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